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도요금이 제각각이어서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자치단체가 요금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창원시는 수도요금을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제각각 부과해왔습니다. 수돗물 10톤을 썼다고 보면 가정용일 경우는 상하수도요금이 약 9,300원이지만 일반용은 15,000원이어서 일반용이 50%가량 비쌉니다. 가정용으로 돌리는 방향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금액을 한 40% 정도는 또 다운시킬 거 있으니까. 하지만 창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넘게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오피스텔 수도요금을 통일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가 정작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뒤늦게 전입신고가 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이 나게 적용된 걸 알았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통일되게 정비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도 지역마다 다른 오피스텔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새 건물로 옮긴 진주 지역 일부 공공기관들의 옛 부지가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더디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운동장에는 풀이 무성하고 건물 유리창들은 깨져 있습니다.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의 옛 부지인데 2011년 새 건물로 이전한 뒤부터 5년째입니다. 한 해 들어가는 위탁 관리 비용은 600만 원 상당. 도교육청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은 더딥니다. 도의 공개성 관리 계획에 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이 돼서 그때 이제 추진을 못했고요. 요번에 이제 2015년도에 공개성 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지난해 신안동으로 옮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옛 사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매각할 계획이지만 대법원과 법무부의 국유재산 용도 폐지 승인 요청이 몇 개월째 검토 중이어서 매각을 진행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빈 건물 보면은 안 좋죠. 사람이 살다가 또 활용하다가 그만두면은 잡초도 많이 생기고 또 우범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거죠, 일단은. 수만 제곱미터의 공공시설 용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처분이 늦어지면서 해당 건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임시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반려견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유기견 발생을 줄이는 동물 등록제가 부산에서 시행된 지 6년이 됐습니다. 미등록 견주는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반려견의 동물 등록을 마친 정종범 씨.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고유 등록번호가 든 내장형 칩을 이식했습니다. 강아지가 가족 같고 친밀감도 있고 해서 잊어버리면 찾기도 쉽고 그래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반려견의 80%가 이처럼 동물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부산시가 추산하는 전체 반려견 수는 10만 4천 마리지만 실제 숫자는 2배가량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장치를 갖다 몸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그 자체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전체 한 30에서 한 40%. 이렇다 보니 유기견 수를 줄이겠다는 제도 취지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제도가 갓 시행된 2010년보다 지난해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지자체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미등록 반려견 단속에 나섰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속은 하라고 구청에 그거는 했는데 아직 실제
유기견을 줄이겠다며 지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물 등록제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사도 해상공원 내 해저 관로가 파손되면서 식수와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장사도 해상공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거제시 남부면 대포마을과 해상공원을 연결하는 물과 전기 공급용 해저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공원이 현재 관로를 응급 복구해 물 공급은 일부 재개됐고 전기는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공원 내 실내 관람 시설의 냉방 등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의회는 오는 18일 이영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양산시 의회는 차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의회도 지난 13일 일부 시의원들이 논의를 통해 학교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낮 기온이 껑충 오르는 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일 깨끗한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위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단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남아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6도, 함안이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은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가 25도, 합천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또 진주와 거창으론 아직까지 엷은 안개가 끼어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 합천에선 황매산 철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주말 계획 짜고 계신다면 합천으로 꽃 구경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309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70.2%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사회안전망 지원 정책으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보험료 일부 지원이 6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시적 세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등입니다. 경남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체 5곳 중 1곳은 등록 요건에 미달하거나 등록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15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7%인 29곳이 요건 미달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25개 업체는 전문 인력 부족과 사무실 미확보 등 등록 요건에 미달했고 4곳은 등록 요건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신설학교 공사를 개교 한 달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마다 반복되는 신설학교 개교 지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 시기를 매년 7월에서 4월로 건의해 일정을 변경하고 설계 용역도 기존의 조달청 의뢰 방식에서 자체 설계 공모로 업체 선정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모두 11개의 신설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의 면세담배 초과 반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해세관은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면세담배 초과 반입은 모두 388건에 2만 3천여 갑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5.3배, 수량은 9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수량인 15,700여 갑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